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 거를 그냥 살짝 한번 먼저 좀 정리를 빠르게 해보고 좀 지나가도록 글씨 잘 쓰시네요. 이거 이거 정리하느라 이쁘게 좀 썼어요. 원래 이렇게 바로 썼다가 아무튼 그래서 아, RL 오브젝티브는 아까 보신 대로 이 expected reward sum을 maximize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알고리즘이 저 이미테이션 러닝이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그 로그 라이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액션이 이제 뭐 레이블이 있던가 뭐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민종님께서 다루셨던 폴리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저 RL 오브젝티브 펑션을 바로 미분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식인데 이제 저거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sum of rewards로 웨이트를 그 로우 라이클리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리캡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트래젝토리를 쭉 다 롤아웃 했을 때 sum of reward가 높으면은 그레디언트를 높게 흘려주고 반대의 경우에 이제 낮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레디언트 흘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두 가지 접근을 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커설리티 트릭이었고 아까 했을 때 그 라이브 폴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리워드 전부를 사용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될 텐데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한 그 액션은 이제 이전의 리워드는 이제 무시해도 되니까 이 부분을 그냥 빼고 업데이트를 해보자. 그런 방식으로 식을 바꿔준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베이스라인. 그래서 요 텀에서 어떤 상수가 될 수도 있고 뭐 펑션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베이스라인을 빼주게 되면은 이제 베리언스가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아까 그 민정 강의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플래시 그레디언트 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라이크 리우드 텀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뒤에 붙은 텀은 이제 리워드 투고를 한 건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요건 바로 이제 하나의 샘플만 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요 스테이트에서 롤아웃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요 그레디언트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요 붉은색 요 롤아웃에 대해서 리워드를 다 더해가지고 이 리워드 투고라는 그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 수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q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그 샘플을 딱 하나만 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하다 보니까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여기서 좀 짚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에스티메이트가 없을까? 요거를 이제부터 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Q 햇을 좀 더 잘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Q가 뭐였는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S에서 액션을 했을 때 거기서 expected reward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리워드들의 합인 것이고요. 그 Q를 잘 알았다 알아고 치면은 보텀을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뜯어보면은 여기 바로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액터 크리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액터 크리틱을 딱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액터는 이제 진짜 행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폴리시에 따라서 액션을 하는 그 과정이 하나 있는 거고 크리틱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트에서 그 행동의 가치가 얼마였냐 요거를 이제 추정하는 과정까지 같이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는 요 크리틱이 사실 싱글 샘플 에스티메이트여가지고 부정확한데 조금 더 좀 정확도를 높이겠다
라는 것이 계속 요 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에스티메이트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FPT에서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맞나요? 네. 그냥 질문인데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폴리시 그라디언트의 차이가 이제 그 웨이트 리워드로 기반한 웨이트인 건데 그리고 데이터의 차이. 비헤이비어 클로닝,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 전문가의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항상 맥시마이즈 하면 되는데 폴리시 그레이전트는 얘가 에이전트 행동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전문가의 행동 아닐 수 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미테이션 러닝에서도 이러한 폴리시 그라디언트 또는 지금 나오는 액터 크리틱의 느낌으로 강제로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웨이트닝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없나?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했어. 그러니까 난 지도학적을 잘 모르니까 비전이나 NLP 분야에서 나는 좀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 이런 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나 뭐 이런 궁금증도 있어. 그런 거는 좀 들어본 것 같은 게 그럴 때 뭐 웨이트를 뭐 주거나 뭐 그러면은 뭐 사실 요거랑 비슷하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 뭐 거기 샘플에 웨이트를 더 주고 근데 거기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수학적인 흐름이 있어서 그건 된다기보다 그냥 걔는 더 업데이트 해주자 이런 느낌의 그런 걸 텐데. 그 보통 이제 롱테일 뭐 이쪽 그 성균형이 많이 했던 그쪽이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쪽 데이터의 분포가 적은 애들, 뭐 조금 나오는 친구들, 조금 나오는 클래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로스를 그만큼 좀 비례하게 준다거나 아니면 그거로부터 나온 그라디언트를 넣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번에 내가 그 고급심층 학습 들으면서 그걸로 팀플 했는데 이제 그런 롱테일인 경우에는 클래스의 개수만큼을 나눠가지고 밸런싱 해주긴 하더라고. 이게 막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웨이트를 얼마나 줄까 할 때 웨이트 모델링을 쓰는 거를 보통 그냥 거기서 강화학습을 쓴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챗GPT도 생각해보면 업데이트 할 건데 유저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친구는 많이 업데이트하고 이 친구는 안 하도록 하고 싶은 건데 그냥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웨이티드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강화학습을 썼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강화학습이랑 세팅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다 똑같은 거구나. 근데 이거를 폴리시 그레이던트 식이 저건지 모르면은 강화학습을 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냥 웨이티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챗GPT도 그냥 선호도 가지고 PPO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웃풋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그걸 줄 세우기를 해서 얘네들한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야. 리워드 모델 파스칼. 사람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웃풋 만드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줄 세우기만 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답변 작성을 사람이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인터셉터블하고 사람은 앉아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거 질문이 나왔을 때 5개 정도 줘요. 저 선호도를 매기세요.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거를 존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존나 많이 했다고 했어. 그걸로 리워드 모델 학습한 그걸로 리워드 모델 학습. 그러면 이제 내가 스테이트랑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그 내 질문이랑 답변이 들어오면은 얘네에 대한 점수가 나오는 거지. 리워드 모델로. 그러면 점수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그게 Q가 되는 거지. 그걸로 이제 PPO를 써서 파인튜닝, 프리트레이닝 됐고 좀 그 테스크 스페시픽하게 파인튜닝 한 다음에 걔 위에다가 살짝 파인튜닝 한 게 아래로 살짝 파인튜닝 한 게 치지. 그러면 리워드 모델 그때 프리즈 해놓고. 리얼을 프리즈. 기가 막히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리워드 모델만 따라가면은 이상한 게 나와서 원래 맞지. 원래 것도 주면서 그 뭔가 블루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R 그것도 흘리면 이상해지잖아. 그것도 원래 논문에 있지. 예. 그건 다르게 왜 챗GPT는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걔도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그런 것들을 써. 트릭들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것만 알면은 사실 딴 데 가서 다른 분야에 적용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냥 웨이티드만 한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하면 웨이티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뭔가를 그냥 0, 1로만 구별을 해서 그러니까 많이 나와라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 바이어스를 넣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리워드가 되는 거.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실습하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사실 그레디언트에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이론을 진짜. 네, 맞아. 나도 그렇습니다. 이게 웨이티드한 버전이고, 근데 이 웨이트를 좀 더 잘 배우자 이거죠. 뭐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계속 이 Q라는 걸 어떻게 더 잘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냥 나이브 폴리시 그레디언트하고 똑같이 그 베이스라인을 추가해서 베리언스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Q에다가 베이스라인을 빼서 베리언스를 더 줄여서 더 나은 에스티메이트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베이스라인이 뭐가 되냐 뭐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Q 자체에 그냥 평균을 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Q에 expectation 밸류를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결국 그냥 그 밸류 펑션인 거죠. 그 스테이트에서 밸류 펑션인 거고. 그래서 이 Q 빼기 V라는 텀을 그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하고, 그 아까 요 Q 자리에다가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넣는 방식을 A2C라고 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벡터 크리틱 해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는다 해서 A2C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그래서 그 어드밴티지를 잘 에스티메이트를 하면 할수록 이제 좀 더 나은 그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할 거냐 해서 지금 해볼 거는 이제 어드밴티지가 Q에서 V를 뺀 거니까 Q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Q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당장 받는 리워드하고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트가 나올 거니까 그 뒤에 받는 그 리워드들 요거의 expectation 이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점은 똑같이 오고 이 뒤에 받는 리워드들은 이제 어떤 특정 스테이트 T에서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스테이트 T 플러스 1 요게 이제 좀 스토캐스틱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expectation 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스테이트 T 플러스 1을 이제 뽑아서 그거에 대한 그 밸류 펑션들의 expectation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제 에스티메이션 할 거냐, 그냥 이 expectation 자체를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의 샘플로 롤아웃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온 그 밸류 펑션을 가지고 와보자 뭐 이거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Q는 지금 현재 리워드 플러스 다음 스텝 스테이트에서의 밸류 펑션 요 두 개의 합의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정리했던 요 어드밴티지 펑션 같은 경우에는 Q 빼기 V가 되니까 이 어드밴티지 펑션은 리워드 플러스 다음 스텝의 밸류 펑션 빼기 현재 스텝의 밸류 펑션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통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밸류 펑션만으로 표현을 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Q나 어드밴티지 펑션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하고 액션 이 두 가지 베리어블에 대해서 나오는 펑션인데, 이 밸류 펑션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테이트 하나만 가지고 이제 어프로치메이트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변수로 하는 게 두 가지 변수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우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 어드밴티지 펑션을 배우기 위해서 요 밸류 펑션만 잘 배우면 대충 괜찮은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겠다 까지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Q하고 뭐 어드밴티지 다 풀어보면 저렇게 나오니까 대충 저렇게 에스티메이트 해보자, 밸류 펑션을 피팅 해보자 라고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밸류 펑션을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처럼 그냥 그 요 특정 트래젝토리를 롤아웃 했을 때 그 받아놨던 그 리워드의 썸을 이제 그 뭐 여기가 뭐 스테이트 ST라고 하면은 그 ST는 요 노란색 선의 서메이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싱글 샘플 에스티메이션이 되겠고요. 요거 그 다음 거 n개 샘플로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일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모델 프리 세팅에서는 불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뮬레이터가 있어야 이제 다시 요 ST까지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롤아웃 해보고 이걸 할 수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터가 없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드라이빙 자율주행 같은 상황에서는 다시 그 똑같은 스테이트로 돌아와서 다시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고 근데 시뮬레이터 있어도 저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로 리셋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없어요 시뮬레이터. 아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모델 풀이라는 게 시뮬레이터가 있는 애예요. 네. 아 그래요.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딱 그 그러니까 정확한 스테이트로 못 와요. 모델 프리는 그냥 오라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시뮬레이터는 그냥 내가 스테이트랑 액션을 뱉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만 주는 거예요. 그 넥스트 스테이트가 있을 확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시뮬레이터는 보통 있고 시뮬레이터가 없으면 사실 강화학습을 거의 못하고 네네네. 시뮬레이터는 있고 모델 프리랑 모델 베이스드 차이는 P를 알 수 있냐 없냐. 그 스테이트 ST랑 AT일 때 내가 갈 수 있는 분포들을 알 수 있냐는 거고 시뮬레이터는 그 중에 그냥 한 개를 주는 거고 네.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는 내가 그걸 다 아니까 상상해서 플래닝이 가능한 거고 네. 네. 그런 거. 그래서 그 원래 애초에 그리고 저런 어썸션이 없어요. 시뮬레이터가 있어도 내가 항상 ST로 리셋 가능하다라는 어썸션은 없고 리셋은 항상 이니셜 스테이트로만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런 어썸션은 없어. 원래. 그러니까 뭐 근데 뭐 그런 게 가능한 세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세팅이 리셋하면 무조건 이니셜 스테이트. 아무튼 그 계속 해보고 있는 게 그 밸류 펑션을 잘 피팅하자. 왜냐면 그 어드밴티지 펑션도 밸류 펑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은 엄청 유명한 익스플로레이션 알고리즘 중에 고앤 익스플로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 네이처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친구인데 걔는 진짜 개 간단한데 고앤 익스플로러라는 말 그대로 내가 트레이토리를 계속 롤아웃해서 다 버퍼에 갖고 있으면 맨 끝단의 스테이트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맨 끝단에 대해서 카운트 베이스로 노벨티를 재요. 그러니까 얘를 많이 오면 노벨티가 낮고 적게 도달했으면 노벨티가 높은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노벨티가 높은 애한테까지 가서 익스플로어 하자는 고 익스플로어 그러면 더 많이 나갈 수 있겠지.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친구도 어썸션이 없어서 트레젝토리를 다 저장해놔요. 그러니까 글로 리셋은 불가능한데 거기까지 갔던 길은 저장해 놓을 수 있으니까 이니셜 스테이트로 리셋을 하고 그때까지 갔던 길을 저장해 놓고 그냥 액션만 다 저장해 놓으면 내가 그 액션 하면 거기 가니까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스토캐스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정확하게 거기 갈 수가 없고 내가 액션 했을 때 100% 거기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일단 리셋은 항상 리셋은 이 두 가지 에스티메이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n개 샘플을 뽑는데 그래서 하나의 샘플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뭐 그럭저럭 잘 워킹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밸류 펑션 피팅을 할 때는 단순히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떠한 스테이트 ST에서 요거는 그 아까 봤던 그 트래젝토리의 서머 오브 리워드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피팅을 해보자. 여기서 그걸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로스동션도 그냥 MSE로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깝게 하는 방식으로 피팅을 해보자.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여전히 그 싱글 샘플 에스티메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개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 샘플링을 한다는 게 베리언스도 굉장히 클 것이고 그래서 더 좀 나은 타겟이 없냐 요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걸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좀 이상적인 타겟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싶은 요 스테이트에서 요 밸류 펑션의 타겟은 요 스테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그 sum of 리워드들의 expectation이면은 이제 좀 아이디어한 타겟이 있죠. 근데 그거를 아까 했던 방식대로 리워드 플러스 그 다음 스텝의 밸류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밸류 펑션을 이제 가장 직전에 했던 그 피팅했던 밸류 펑션의 값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피팅을 시켜보자. 그러면은 이제 요 밸류 펑션이 이제 잘 동작을 한다면은 뭐 바이어스가 없겠지만 이제 처음부터 그럴 일은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생기고 대신 그거에 대한 뭐 상응으로 베리언스가 좀 줄어드는 효과를 갖는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부트스텝 에스티메이트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뭐 TD런 뭐 이거 이게 그 유명한 TD런 템포럴 디퍼런스. 이게 큐러닝 기초 DQN이에요 이거. 기초. 저희 TDN 몰라. 그냥 큐로만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TD 러닝이 그 예. 아무튼 아까 그 트레젝토리 서브 리어 대신 저걸 대신 쓰는 거를 부트스트랩 에스티메이트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오프예요 두 개가. 얘는 바이어스가 생기는 대신 베리언스 낮추는 거고 위에 거는 바이어스 없는 대신 베리언스가 존나 큰 거고. 딱 그 트레이드오프 두 개. 항상 있는 네, 그런 거. 근데 이게 항상 그 밸런스 줄이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항상 좋은 건가요? 아니 그 중간에 스윗 스팟이 있어서 3스텝 정도 가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뒷부분가 나오잖아요. 뭐 엘리자베트 트레이스인가 그게 제일 좋고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써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GA인데 GA를 써요 그냥. 그 제일 발전된 게 그거여서 그걸 쓰고.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오늘 이샘프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엑서크리틱 알고리즘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피팅하는 부분이 또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그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이 얼마냐 요거를 피팅하는 과정이 생긴 거고 그걸 잘 알아맞히면은 이제 아까 구하려고 했던 이 어드밴티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어드밴티지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이제 플래시를 더 좋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하는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싱글 샘플 에스티메이트도 있고 부트스트랩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까지가 아까까지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좀 다르게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지금까지는 파이나이트한 그런 트래젝토리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피니트하게 길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밸류 펑션 어떻게 피팅할 거냐 요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여기서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특정 스테이트에서의 밸류 펑션을 이렇게 피팅을 했죠. 그래서 리워드 플러스 그 다음 스텝의 밸류 펑션으로 타겟을 두고 피팅을 했는데 요게 이제 t 플러스 원 스텝부터 그 다음까지 쭉 그 expected sum of 리워드 다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피니트리 길게 된다면은 뭐 리워드가 1만 돼도 그냥 바로 무한으로 발산을 해버리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트릭을 쓰는 게 바로 요 디스카운트 팩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써가지고 이제 현재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리워드들은 좀 더 비중을 좀 적게 두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그 감마라는 팩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아무리 그 확률이 낮더라도 뭐 열흘이 걸리던 뭐 만년이 걸리든 어쨌든 요 골 스테이트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사실 똑같은 리워드를 받게 되는데 지금 그 디스카운트 팩터를 같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0만 년 뒤에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제 요 태스크를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밸류를 갖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릭을 써서. 그래서 요 디스카운트 팩터를 같이 도입을 해서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이제 뭐 첫 번째 스텝부터 T 번째 스텝까지 있을 때 요 T 프라임부터 T까지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1, 감마 제곱, 뭐 감마 T 마이너스 T 프라임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더 해야 돼요.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된다 치면은 요게 요 옵션 1이고요. 옵션 2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하자 이거부터. 그래서 1,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워드에 대해서만 좀 디스카운트 팩터를 적용을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요 식을 요 감마를 앞으로 빼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액션에 대해서도 좀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는 결과를 좀 낳게 되는데요. 이 뒤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더 먼 시점에 있는 리워드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적용을 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액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n 번째 액션보다 더 비중이 높게 되는 방식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수식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쓰느냐? 프랙티컬리는 이걸 좀 쓴다고 하네요. 액션의 디스카운트 자체를 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좀 많이 돌려보진 않았어가지고 약간 말이 안 와닿긴 했는데 여기서 좀 예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얘가 이제 계속 걸어야 되는데 액션의 디스카운트가 걸리게 되면은 나중에 걷는 거에 좀 뭐 액션에 좀 비중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같은데 혹시 좀 예시 같은 게 좀 더 있을까요? 근데 예시는 또 이게 태스크마다 다르긴 한데 그냥 일반으로 통일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예시만 봐도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뒤질 때까지 뛰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아래 걸로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액션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지니까 그냥 앞에 게 더 중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잘 안 나타나지는 건데 또 왜 태스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진짜로 초반이 중요한 태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리워드의 중요도도 좋지만 그냥 파일 인피니트 한 거를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넣었다 그냥 이런 것만 말하고 싶은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액션에 대한 가중치를 주는 것조차 바이어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아타리에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정하게 달리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눈앞에 리워드만 너무 집중하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게 테스트마다 다른 거. 튜닝을 알아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옛날에 대우님이 말하셨던 것도 저 디스카운트 팩터도 좀 어덕티브하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연구는 안 되고 있는 거. 디스카운트를 같이 좀 적용을 해서 애터클틱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 배치 방식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이제 끝까지 다 롤아웃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액션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아, 액션을 하고 업데이트하고 액션을 하고 업데이트하고 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개가 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네네. 뭐 아까 그 말했던 그 어드밴티지 펑션이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 감마 텀까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좀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또 위에 거는 이제 롤러하고 업데이트하는 것 같고 이제 아래 거는 액션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엑터 크리틱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키텍처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투 네트워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밸류 펑션하고 폴시 네트워크를 따로 두는 거고 쉐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뭐 멀티태스크하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세팅에서는 이 쉐어드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보긴 했는데 RL에서는 그레디언트 스케일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게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개박스인데 보통 쉐어하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돼? 인풋이 픽셀이면 무조건 쉐어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인풋이 2차원이거든요. XY 좌표. 그러면은 굳이 쉐어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너무 쉘로하고. 그래서 저는 나눠서 했고. 그러니까 그 피처, 그러니까 어쨌든 샘플 이디션트 한 게 항상 중요해서 샘플이 애초에 적게 들어가니까 쉐어한 게 조금 이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풋이 복잡할수록. 그래서 근데 엔간하면 다 쉐어가 돼. 아타리 DQN 아타리랑 그 DMC 그 아까 막 사람 달리고 이런 것도 웬만하면 다 쉐어. 좀 그쵸? 화면은 네. 제가 하는 주제볼게요. 우선 이렇게 디자인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이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세팅적인 부분이라 좀 많이 헷갈렸는데 저는 일단은 세팅 자체가 벡터 크리틱 자체를 좀 밸류 펑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드밴티지 계산해서 밸류 펑션 피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배치 단위로 업데이트 할 때 가장 알고리즘이 잘 맞으니까 이걸 배치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스레드를 이렇게 뭐 4개를 줘가지고 한번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또 액션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동기화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벡터 크리틱하고 정확히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배치 단위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다른 스레드가 뭐 보틀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다른 스레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보틀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다음으로 나온 게 에이싱크론스 벡터 크리틱이고 요거를 A3C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싱크론스 어드밴티지 벡터 크리틱해서 A3C라고 하는 것 같고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스레드마다 각각 이제 활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레드가 알아서 쭉 행동을 하게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나름대로 업데이트를 하게 하고 세 번째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근데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액터들끼리 이제 시차가 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아무 업데이트도 없는 상태에서 세 개의 스레드가 업데이트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 첫 번째 스레드는 진짜 굉장히 빨라가지고 금방 업데이트 한 번은 끝냈어요. 근데 다른 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애들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스레드 1번이 업데이트를 끝낸 상황에서 업데이트가 한번 이 상황에서 업데이트 한번 됐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스레드 2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이거는 과거에 액터가 액션을 한 걸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싱크가 안 맞는다.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하기 많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스타트 하잖아요. 딱 그 1, 2, 3이 그때를 예를 들어서 세타 제로로 스타트했다고 치면 1번이 먼저 시작을 초록색에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세타 제로가 세타 원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애가 두 번째 초록색이 있으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타 원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세타 제로로 샘플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온폴리시 세팅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데 여기서는 원 업데이트 어차피 조금 업데이트 했을 거니까 그냥 묻고 가자가 된 거죠. 일단은. 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좀 괜찮다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찮으면은 그렇게 과거의 액터들을 쓰는 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버퍼에다 다 꾸겨 넣고 걔를 그냥 배치 단위로 꺼내서 쓰면 어떨까 하는 게 이 리플레이 버퍼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그게 저 정도 살짝은 괜찮은데 리플레이 버퍼에 다 던지는 순간 너무 많이 차이 나버리면은 또 안 돼가지고 그냥 온폴리시 어썸션을 없애버리자 요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에이싱크로너스까지는 어차피 원 업데이트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작은 업데이트라 그냥 인프레틱스 그냥 잘 됐는데 프랙티컬하게는 엔간 됐는데 이제는 그냥 리플레이 버퍼를 넣어서 아예 올드 트랜지션까지 써버리자. 그러려면 온폴리시 어썸션을 없애버려요. 그냥 아예 오프폴리시로 가자. 예. 여기서 나오는 거. 그래서 오프폴리시 액터 크리틱이 나오고. 사소한 부분적인데 당연히 저거 A3에 분석된 락을 걸겠지? 업데이트 할 때. 락을 건다는 거예요.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 락 걸고 하겠지? 안 걸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파라미터를 내가 쓰고 있어. 막 파라미터 100개가 있는데 50개 쓰다가 다른 애가 읽어가면 하는 업데이트 단계가 많은 거잖아. 그런 경우는 오케이인 거야? 그러니까 갖다가 쓴다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지.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락을 안 걸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락을 건 게 싱크로너스인 거고. 영웅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저렇게는 지금 다 이제 여기까지 세타 제로잖아요. 쓰고 완벽하게 쓰고 근데 여기서부터 세타 원으로 바꿔서 그냥 읽어올 것 저건 다 이해를 했는데 그냥 미묘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세타 제로에서 세타 원을 쓰는 와중에 100개의 파라미터 중에 50개를 썼어. 세타 0.5조 해요. 그 인퍼런스 순간에 타임 중에 했다고? 그 그럴 일은 없어. 순간에 그럴 일은 없어. 오케이. 인퍼런스 타임 중에 바뀌는 건 없어. 이 사소한 오케이. 신기하다. 근데 인퍼런스 타임이 길면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 그런 버그가 있을 수도 있을 거. 미묘한데 이제 원래는 중요하잖아요. 되게. 딱딱 아토믹하게 돼 있으면은 지금 A3G는 원래 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 초록색이 겹칠 일은 없어. 초록색이 겹친다는 거지. 초록색이 겹칠 일은 없어. 오프로 가보자. 네, 옆으로 가보자. 리플레이 버퍼 넣었네. 네, 그래서 리플레이 버퍼는 DQ는 1이야 2야? 이게 제일 처음부터 리플레이 버프는. 리플레이 버프 없으면 못해. 그래. 오케이. 여기서 똑같이 전개를 하는데 이제 문제점을 좀 두 가지 짚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두 가지 짚는데 다 약간 이 문제를 짚는 것 같아요. 그 리플레이 버퍼는 이제 현재 지금 액터가 한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의 액터들이 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 V를 업데이트하는 이것도 보면은 이 프라임이 이제 다음 스텝의 그 스테이트를 의미하더라고요. S 프라임이. 그래서 VS 프라임 역시도 그 예전에 액터들이 수행한 그걸로 만들어진 이제 펑션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는 것도 S일 때 A라는 행동을 한 거는 그때의 폴리시로 A라는 행동을 했고 지금은 또 다른 행동을 할 테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잡는 거고 첫 번째로 저 밸류 펑션 대신 Q 펑션을 써가지고 Q 펑션에는 이 액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액션을 현재의 액터가 하는 폴리시에서 뽑아서 갖다 넣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지금 S에서 A라는 행동을 했던 거는 과거에 액터가 한 그 폴리시대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액터가 한 폴리시대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요 A를 지금 현재 액터에서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요 Q 햇을 쓰는 것 자체가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왜 컸다? 밸런스 왜 컸죠? 이게? Q는 밸런스가 크죠. 그래서 A를 쓰는 거죠. 베이스라인을 빼줘서. 맞네. 베이스라인 안 뺐으니까 그건. 네. 근데도 오케이 하고 쓴다. 왜냐면 그 리플레이 버퍼에서 배치를 무더기로 해다가 쓰면은 밸런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강압술에서 배치 사이즈를 엄청 막 말도 안 되게 크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크게 하나요?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도타2에서 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300만 이렇게 쓰지 않나? 그 정도. 그 정도 스케일. 그냥 개 커요. 하시는 연구를 그런 거지. 우리는. 일반적인 세팅보다는 크게 갖고 가시. 그래도 커봤자 500. 천이 있어. 근데 도타2가 좀 말도 안 되게 컸어. 근데 걔네는 뭐 어쩔 수 없어. 또 다른 문제들이 있나 해서 이게 이 P 트랜지션 프로버리티가 이게 같은 이 P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거는 그 후반부에 나온다고 하는데 자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어야지. 있어야죠. 어디 도망가시려고. 쉽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거의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네, 보기 어려워요. 일단 스테이트 디펜던트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베이스라인 자체를 그냥 컨스탄트를 빼주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함수를 빼줘도 똑같이 작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베이스라인 200만. 이해하기요. 네, 200만. 네, 200만. 엄청나네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이건 A.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뭘로 뺄까에 대한 문제인데 Q를 빼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스테이트 디펜던트 해야지만 노 바이어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 바이어스가 된다는 게 저 폴리시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값이 0이어야지만 바이어스가 없는 거잖아요. 플래시에 대해서 섹션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베이스라인을 빼도 문제 없다의 전제가 평균 때렸을 때 0이었어야 됐어. 그거 기억나요? 아까 민정님 발표할 때 노 바이어스 해야지만 빼서 베리언스를 줄여주면서 할 수 있다였는데 그 베이스라인 빼는 거 증명할 때 그러니까 빼도 상관없냐? 라고 나왔을 때 평균 되면 0이기 때문에 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바이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였는데 Q를 빼면 바이어스가 0이 안 돼요. 왜냐면 쟤가 액션을 갖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평균을 액션에 대해서 때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빼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냥 일단 해보자. 뭐 그러니까 Q 빼니까 뭐 저 뒤에 뭐 저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논문이 Q프랍인데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 많이 안 쓰이긴 해요. 그 스테이트에만 디펜던트 해야 오케이고 스테이트 디펜던트 해야지만 그게 그 평균 때렸을 때 0이니까 액션이 들어가면 평균 때렸을 때 0이 안 나와서 그래서 바이스가 낀다. 끼는데 뭐 저기서도 뭐 어떠한 장점이 있다 저런 게 나와가지고 장점이 있으니까 한 건데 많이 안 쓰이는 방법. 근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너무 개빡세가지고 저것도. 그래?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까 그 현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그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그냥 하나의 트레젝터리를 쭉 롤아웃해서 그거를 싱글 샘플만 갖다가 하자. 그게 이제 이 몬테카를로 방법이었고 T라는 시점부터 끝까지 쭉 뽑아가가지고 얻은 리워드 빼기 이대로 펑션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이 방식일 거고 벡터 프리틱으로 하면은 아까 그 TV 러닝 하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했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아, 부트스트랩 네, 이 말 많이 쓰나요? 부츠샵은 많이 쓰죠. 아, 무려. 부트스트랩 버전으로 한 버전이 또 있죠. 부츠샵은 그냥 그거 아니에요? 하나 있다가 샘플링하고 하나 있다가 샘플링하고. 네. 그런 방식. 근데 이게 장단점이 좀 명확하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바이어스가 끼지 않아 있는데 그 하나 스테이트에서 너무 많은 파시빌리티들이 있으니까 베리언스 너무 크다. 근데 반대로 이 벡터 크리틱 같은 경우는 베리언스를 확 줄일 수 있지만 이제 바이어스가 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을 좀 찾아보자. 이거고 이제 이 노란 부분이 그러면 n스택까지만 이제 더하고 n스택까지 그 실제로 롤아웃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익스펙테이션 때려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 두 개의 좀 제너럴라이즈드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n1 넣으면은 이제 저 엑터 크리틱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인피니트 넣으면은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이 나오고 그 사이에 있는 n을 적절히 좀 선택을 하면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보통 3 또는 5 또는 10 아, 세 개 중에 하나. 1은 죽어도 안 쓰고 거의. 이거는 무슨 뜻이야? 그 요즘 R 페이퍼 스터디 하는 애들 보면 3 또는 5 쓰는 것 같아요. 거기 제일 그냥 소타 모델들만 요즘 하고 있는데 네. 3이나 5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을 것 같긴 하네. 근데 저기 스테이트 디펜던트 하는데 바이어스가 왜 높아요? 벡터 크리티. 그 마이너스 빼주는 그거랑 상관이. 저거는 부트스트래핑 해서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가 해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타겟이 해지여서. 원래 이게 내 이게 누구야? 대한 네, 걔가 부트스트래핑 해서 바이어스가 생겨요. 쟤는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라서 몬테카를로는 바이어스가 없고. 네, 예상 값을 통해서 업데이트해서 바이어스가 내 예상값을 사용한 바이스는 높고 베런스는 낮고 음. 내 정답을 사용. 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중간을 찾아보자. 이게 이 N스텝 리턴인 것 같고요. 혹시 근데 이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라는 말이 뭔 말인지 혹시 아나요? 이게 처음 저게 그러니까 저거 뭐였지? 엘리지빌리티가 뭐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N스텝 리턴 하려면은 N스텝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 안 기다리려고 뭔가 하는 걸걸요? 알았는데 까먹었네. 이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네, 어쨌든 N스텝 기다려야 되니까 그걸 안 기다리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왔으면은 요거를 적당히 그러니까 n을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그 n들의 웨이티드 썸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슬슬 들어오지는 거지. 제너럴라이즈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인데 저도 안 쓸 줄 알았더니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막 끝판왕이니까. 상황이니까 근데 요즘에 쓰는지 모르겠네. 이 웨이트는 그럼 어떻게 그냥 하이브 말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해요. 예. 그냥 저 아래 보면 람다가 제곱으로 들어가요. 계속. 람다가 제곱으로 왜냐면 람다로 묶이니까 계속.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거 코드 구현할 때 이거 구현하는 게 제일 빡세. 진짜요? 예.
그러니까 빡세다기보다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써야 돼. 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쭉 좀 전개를 하는 게 이 웨이트가 얘네 좀 남단 n에 뭐 비례하게 세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 이 디스카운트 팩터랑 동일한 효과를 내고 아까 이 N스텝 리턴을 했을 때 좋았던 점이 베리언스를 좀 적당히 줄이면서 바이어스도 이제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좀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비슷한 효과를 뭐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실 굳이 이렇게 GA를 쓰지 않고 그냥 디스카운트 팩터만 잘 튜닝하면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근데 뭐 애초에 그치 모르겠네 뭐. 근데 애초에 얘는 저 뭐라고 했지 이거? 시그마랑인가? 감마? 아니 그 맨 뒤에 있는 거. 델타? 아 델타 델타끼리 더해주는 건 얘밖에 없어가지고. 델타 끼리 더해주는. 저 델타가 각각의 템포럴 디퍼런스를 다 더하는 거지. 어드밴티지. 음, 근데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어. 일단 PPO는 쓰고. 네. CPU, 소프트웨어 크리틱. 소프트웨어 크리팅 안 쓰는 거야. 그래? 뒤에는 이제 그냥 이 샘플들이고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네요. 와,